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찬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 인플레이션 기대감 완화 속에 이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6월 미국 CPI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7월 FOMC 0.25%포인트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재 시장 바라보십니까? 예,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6월 인플레이션은 사실 잘 나올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작년 6월이 워낙 높았잖아요. 작년 6월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120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되돌림 로 작용을 했던 게 6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종결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많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달러화가 여기에서 크게 약세를 보인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7월 FOMC의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 수는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6월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논란이 있었다가 이제 7월에 인상하는 그런 감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인상은 이제 뭐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는 9월이나 그 이후에 있을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연준이 아예 인상을 놔버리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월러 이사도 나와가지고 인상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좀 많이 낮춰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향력은 FOMC 영향력은 점점 줄어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FOMC 인상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0.25%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미 금리 차 2%대로 올라서게 되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어제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사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또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요인인 건 아니고, 특히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무역 적자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수출도 다시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더 문제가 된다 하면은 여기서 미국이 더 긴축을 하게 된다거나 국내 경기가 안 좋다거나 다시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수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와서 다시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그냥 한국 상황이 아직은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좀 벌어졌다. 그럼 우리가 환율 정도는 좀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달러가 지금 더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걱정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중국 수출 이 3년 4개월 만에 이 최악의 또 성적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양책 이후에 아시아 증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만약에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훈풍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나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언제나 우리 그 폭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자체적인 그런 성장 동력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보면 중국의 수출이 생각보다 지금 저번 수출 지표 발표된 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이제 회복이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도대체 그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느냐? 지금 맞습니다. 멕시코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공급망 재편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좀 덜 된 상황에서 그냥 부동산 부양책만 갖고는 분명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효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뭐 국내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2,600선 회복하면서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뭐 혹자는 이제 3,000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조정이 올 거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저희 쪽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3,000까지는 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조정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그런 하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증권사 저희 하우스 견해도 상반기에 증시가 많이 오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하반기는 좀 중립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고 사실 오늘도 많이 올라서 좀 그분도 좋습니다만은 증시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더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많이 뭐 반도체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예.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이제 감소는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이 이제 기저효과에 따라서 제일 낮은 상황이고 7월, 8월에 다시 올라가긴 하거든요. 또 여기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예. 여기에다가 미국이 4.5%의 기준금리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예. 5%에 넘는 기준금리죠. 5.5%의 기준금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과연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수 상단은 한 2,750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락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두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하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수가 그렇게 빠질 것 같으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쵸. 그런 종목이고 이렇게 대형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에서 지수가 세게 빠지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사실 거의 400포인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기 때문에. 근데 상반기만큼 하반기가 오르려면 3,000을 넘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조금은 상승폭을 제한 좀 그런 정도로 해서 네. 좀 약간 중립적으로 보고자 그런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역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투자 전략이겠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게 CPI 상승이 막히면서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100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화도 많이 올랐고요. 원화 가치도.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지 연준 위원들로서는 사실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긴축을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음 주에도 약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게 우리가 가장 크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달러 인덱스 넘어가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금융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2분기 기업 실적들을 미국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금융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다시 규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리테일 세일,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아직은 괜찮긴 합니다만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조금씩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다음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강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성들을 유지하게 된다면 증시도 나쁘진 않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 업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쪽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도 업종은 계속해서 변함없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미국이 좋으면은 반도체가 가요. 우리 증시는. 어제 나스닥 올랐으니까 반도체 가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역시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꼭 다음 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3분기 내내 산업재가 지금 계속 좋았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정책 수혜와 함께 이런 그 신냉전 사회에서는 역시 산업재가 제일 수혜를 벌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두 업종을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될 업종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제 주도 업종은 반도체와 또 산업재 관련 또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용찬 하이드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